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74페이지에 대해서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관련된 우리 생활의 변화를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정보와 관련된 우리 생활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74페이지에 보면은, 자, 교통 발달에 따른 서울 부산 간 접근성의 변화라고 해서 하나의 그 도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접근성이란 거. 접근성이 뭔가?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떠한 지역이 있겠죠. 그죠? 그 정의를 한번 적어보자면, 통행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라고 줄이면 얘기할 수 있겠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접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기차의 지금 발달이 쭉 지금 세로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 1950년에는 이제 지금 통일호는 없습니다만, 통일호가 서울 부산 간에 걸리는 시간이 9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60년에 무궁화호가 새로 등장하게 되면서 6시간 40분, 무려 이제 2시간이나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80년대에는 새마을호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4시간만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4년에 지금 KTX가 되겠죠. 이 KTX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2시간대에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서울과 부산에, 즉 두 지역 간에 뭐가 높아지더라? 접근성이 향상되더라는 거죠. 접근성이 향상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매우 편리해지더라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7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동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더라는 거다. 뭐더라? 이동 거리가 뭐야지더라? 넓어지더라라는 거죠. 이동 거리가 넓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의 두 번째,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이동 거리가 증가해서 그러한 것이 도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가 되더라.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도시권. 이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럼 대도시권이 뭐냐? 대도시권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은 중심 도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중심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위성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그 뒤에 배후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근교 촌락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즉, 한번 좀 적어볼게요. 중심도시, 그 다음에 주변의 위성도시, 그리고 근교 촌락 지역. 이 촌락 지역이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통근, 통학, 쇼핑,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죠? 쇼핑 등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우리는 대도시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중심도시에 사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바깥에 위성도시나 촌락에 사는 사람이 이 중심도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하루 안에.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도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도 바로 뭐 때문이다?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자, SNS, 이 통신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누리소통망이라고 얘기했죠. SNS를 활용해서 의사소통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활동의 범위도 확대가 된다라는 건데, 자, 경제활동의 범위도 확대가 된다. 첫 번째. 일단은 이 선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대량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차, 이런 것도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게 화물량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화물을 수송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점차 확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세계가 이제는 통신 하나로,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 금융 거래라고 얘기하죠. 국제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더라. 활성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러한 이제 돈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물자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상품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뭐도 성장하더라? 다국적 기업도 등장을 하게 되더라. 다국적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또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가 공간의 확대도 나타나게 된다. 자, 우리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쌤이 제목을, 안 적었는데, 자, 방한 외국인의 관광객 수, 그 다음에 내국인의 해외 관광객 수, 그러니까 연도에 따른 관광객 수, 방한 내국인과 그 다음에 우리 해외로 가는 관광객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 건데, 70년에는 거의 없어요. 7, 80년대는 거의 없죠. 그죠? 근데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지금 방한 외국인들도 지금 쭉 늘어나고 있는 추세. 물론 2015년 이후에 약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내국인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주황색이죠. 주황색도 지금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 상승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뒤에는 모두 다 감소하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시간이 현대로 오게 되면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더라. 우리 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뭐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가 공간의 확대에 따라서 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방한 외국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화를 소비하겠죠. 즉 우리나라는 외화 소득이 어떻게 된다? 외화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많이 오면 올수록 달러를 많이 쓸 거니까 환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해외의,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뭐하더라?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가 공간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네요. 네 번째가 됐는데 쌤이 세 번째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태 환경의 변화도 생기더라 라는 거죠. 생태 환경,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터널도 뚫을 수도 있고 통신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책에 이제 소개된 거는 헬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 산불 진압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만 있다 보니까. 근데 헬기가 있으니까 이 산불 진압이 상당히 용이해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GPS죠. 그죠? 위치 추적 시스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반달가슴곰, 지리산에 이런 애들이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이죠. 이런 애들에게다가 GPS를 설치를 해놓고 종이칩니다. 쌤이 쉬는 시간에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저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반달곰에다가 이제 GPS를 달아놓으면 얘네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또 뭐 겨울 잠을 자게 되면 겨울에는 멈춰 있겠지만 얘네들이 계속 멈춰 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생태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왔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뭐 많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구독 짝수분 누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서 수업 전에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